안녕하세요. 부동마을의 홍보원 이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서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목이 집중되면서 첫 영상은 재개발 중에서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궁금해하시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역세권 개정안 발표로 인해 한참 떠들썩했죠. 역세권 재개발 정비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장부터 원주민, 투자자분들까지 민원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서울시의 행동에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6월 20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인센티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방식인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대한민국 건축 역사상 이렇게 특혜를 많이 준 적이 처음이었죠. 2종 주거지역을 1단계 종상향을 해서 3종 주거지역이 아닌 2단계 종상향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훨씬 더 높은 층수를 짓게 해주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까지만 해도 35층 층수 제한이 있었던 것을 폐지를 하고 50층, 70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이런 기회가 오긴 오는구나,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때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죠. 정확히 1년 걸렸습니다. 2022년 6월 20일에 발표를 하고 2023년 6월 30일 밤에 밀실에서 서울시가 역세권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30년 이상 건축물 수가 30% 이상이면 됐었던 걸 60%로 바꿔버리고, 두 번째,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수가 15% 미만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됐었던 걸 3,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이하로 범위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6,000평 정도의 규모인데 가로주택 사업이랑은 별반 다를 게 없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서울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역세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현장이 한 40몇 군데 정도 됐었는데, 진짜로 웬만한 사업장들이 무산이 되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장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여기저기서 야심차게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면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개발하던 사업장들도 역세권으로 다시 변경을 하면서 추진을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통보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이렇게 물거품을 만들 수가 있나. 자금부터 인력, 노동까지도 많이 투입이 됐었을 텐데, 막말로 유예기간으로도 주든가 아니면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던가, 서울시의 의원부터 구청장분들까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급박하게 한순간에 바꿨어야 됐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 홍보님은 네. 기존의 이 역세권 사업지들, 그 많던 사업지들은 좀 어떻게 흘러간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추진이 잘 될 수 있게 기존 안 그대로 진행이 되는 곳이 있고, 혹여나 이제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역세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장,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위 개정안을 이제 개정이 되면서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계획안 그대로 대규모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사전 동의서 50%를 걷고 6월 30일 이전에 사전 타당성 접수를 한 지역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계획안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소급 적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장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이런 내용 잘 확인하셔서 역세권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추진이 안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역세권 재개발을 쪼개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기획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는 지역이 한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 역세권 재개발 안 그대로 갈 수 있는 사업장들 중에 성동구의 용답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도 1구역과 2구역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서 확보를 하지 못해서 다른 사업으로 방향성이 바뀌었고 1구역 같은 경우는 소유자분들이 워낙 적어서 동의서를 확보하는데 되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걷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6월 30일 이전으로 접수를 해서 그게 인정이 돼서 역세권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게 됐고요. 마포 쪽에는 가좌 역세권 성산 연남동과 성산 중동, 그다음에 마포구청 역세권, 그다음에 효창 용산에 이제 효창 역세권 등이 있는데 남아 있는 사업장들 중에서 역세권 재개발로 투자를 잘 하시려면 일단은 이게 뭐 역세권 재개발이 사전 타당성 검토가 인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수익률 비교와 입지 그다음에 기업이 뭐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주변 일자리를 잘 분석하셔서 가장 이상적인 지역을 선정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사실 재개발 투자라는 것이 20년 동안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밀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임장을 하는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마블의 홍보니 이본이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료로 첫 번째 무료로 재개발 교육과 무료로 임장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무료 교육과 임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한 분 한 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부동마블의 큰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동마블의 홍본 이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